오늘도 스맥다운 얘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거 세팅을 안 해놨는데 말이지. 한참 내려야 됩니다. 한참 내려야 돼요. 근데 스맥다운 오늘 사람들 얘기하는 게 보통 뭐 평타 쳤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중론이에요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스맥다운 시작을 알릴 텐데 존 시나가 등장을 했고요. 존 시나가 쇼의 시작을 알리면서 마크 내시가 또 대독을 합니다. GOAT 최초 17번 최후의 챔피언 존 시나라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려는 순간 랜디 오튼이 말을 끊고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25년 된 사이지. 너의 안위 공허해서 지금 이런 행동하고 있는 거 알았어. 이제 내 뇌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알았어. 그래서 너의 1일차부터 올려다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벨트의 성취를 위해 그 아이들을 등 돌리다니. 그 아이들, 그 다음 세대 모두가 너를 우러러 봤다. 해서 너의 그 공허를 채우려면은 자녀를 가져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존 시나가 이제 친구로서, 오랜 동료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존 시나는 그 자녀관이 아이를 안 가지는 게 이제 본인의 그거예요.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랜디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건드리는 거지,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존 시나가 화가 너무 나서 이제 너가 어찌 감히 내 앞에서 아이가 없다고 면박을 주냐. 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야. 존 시나로서는 자신의 철학을 알고 있는데 아이를 안 가지는 게 자기 철학인 걸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찢었습니다. 왜 아이가 없는지 알아? 관중들의 자식을 키워서야. 25년간 관중들의 부모보다 내가 그들의 아이를 더 잘 키운 부모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와 진짜 쇼를 찢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와 근데 좀 진짜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대사가. 와 그래가지고 막 랜디 오튼도 팬들이 여기 있어서 너가 여기 있는 거고, 팬들이 있었기에 너가 WWE를 넘어서 헐리우드 커리어를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라커룸 리더의 입장에서 너는 이제 손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존 시나도 계속해서 맞받아 치는 거죠. 내 모든 성취가 관중과 함께 한 줄 알았는데 나 혼자 한 거였다. 25년간 존 시나 썩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랜디 오튼과 관중들은 모두 위선자다. 나를 손님 취급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거짓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비평받고 손님 취급까지 당하면서 이제 내가 다른 걸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취급받는 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존 시나로서는. 그래서 이제 랜디 오튼은 너의 머리를 뚫고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제 코디 로즈의 노래 가사를 인용합니다. 레슬링은 하나의 가문보다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그 코디 로즈 노래의 오프닝 대사죠.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내 가족을 신경 쓰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나가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몇 번 안 남았다는 거야. 랜디 오튼도. 닥쳐, 난 이미 17번이야. 넌 14번이지? 내가 벨트 갖고 튀면은 넌 영원히 14번이야. 이대로 은퇴하면 너희 3대 가족은 그냥 낭비로 남는 거야 라고 이제 랜디 오튼의 영혼을 건드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서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존 시나는 카운트다운이 0이 되고 이 벨트를 가지고 떠나서 여러분의 프로레슬링을 망치는 게 계획이고, 이제 링 밖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WWE를 자신이 이 벨트를 갖고 떠나면 프로레슬링은 안 망하죠. 예. 새로운 벨트, 새로운 주인이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겠죠. 나는 그들을 위한 미래를 여는 겁니다 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K페이브 밖에서 자신의 K페이브를 포장하는 대사라고 생각해. 결국에 나는 이게 존 시나의 카운트다운이 1이 될 때 그때 누군가 챔피언 벨트를 뺏을 거라고 생각해. 난 여전히 그게 코디 로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코디 로즈가 그때도 역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예, 코디 로즈에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1년짜리 프로젝트가 존 시나의 은퇴로 주어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랜디 오튼이 네가 진짜 마지막 찐침이면 벨트 걸고 경기하라고 해갖고 25년간 너 많이 도와줬지, 너의 구린대를 많이 닦아줬지, 뭐 이런 얘기인데, 랜디가 사고 칠 때마다 언제나 옆에 시나가 옆에 있었고 많은 사건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경기할까 하다가 아니다, 백래쉬에서 하자. 백래쉬에서 최고의 랜디 오튼을 가져와.
백래시가 끝나면 너는 핑계가 없다. 이게 마지막 진짜 챔피언의 풍모다. 지금이 최선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해서 이제 존 시나가 벨트샷을 하는데 벨트샷을 랜디 오튼이 피하면서 랜디 오튼이 RKO를 꽂으면서 이번에도 존 시나가 링 위에서 누웠습니다. 이게 뭐냐? 존 시나는 계속해서 You Can't Wrestle를 실천 중이에요. 실천. 계속해서 레슬링이 약하지만 자신의 철학으로 챔피언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악역으로서 챔피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 나는 이게 진짜 놀라워요. 오프닝 프로모가 진짜 놀라워요.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백래시가 열리겠죠? 랜디 오튼은 질 거야. 랜디 오튼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코인이 2번밖에 없어. 왜냐면 시나를 맞붙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길어봤자 머인뱅인데 머인뱅은 내가 봤을 땐 펑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랜디 오튼의 마지막 코인이 백래시에서 쓰여질 예정이고 백래시는 랜디 오튼의 고향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이기기는 뭐 시나가 이기는 게 뻔해도 경기 자체가 기대가 되죠. 네. 내가 왜 아이가 없는지 알아? 관중들의 자식을 키워서야. 와,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오늘. 나는 그래서 백래시에서 좀 경기다운 경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저번 달에는 이제 일부러 못했잖아. 6만 명 앞에서 일부러 You Can't Wrestle를 실천했는데 이번엔 좀 일부러 잘하면 어떨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쇼케이스가 있었죠. 가지마 이놈들아. 프렉시움 전 NXT 태그팀 챔피언 이번 스탠드 앤 델리버에서 벨트를 잃고서 베르토와 앙헬을 상대로 쇼케이스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뭐 이 두 명의 루차도르를 상대하게 되는 굉장히 빠른 하이플라이어 프렉시엄이기 때문에 공중기가 굉장히 난무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도 빠르고 무엇보다 늘 하고 있는 앙헬의 고리 스페셜 그리고 이제 베르토의 블록버스터 콤보 이제 너무나도 빠른 네이탄 프레이저의 루프워크 수어세이 다이브 토페곤 힐로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스페니시 플라이가 맨날 이제 엑시옴이 쓰는 거거든요. 엑시옴이 이제 스페니시 플라이를 쓰면은 반대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네이탄 프레이저가 피닉스 스플래시 스승의 기술 세스 롤린스의 기술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렉시옴이 이들의 태그팀 데뷔전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콜업이 맞지 않을까. 뭐 대단한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스맥다운에서 또 군터를 상대로 싱글 경기 했었고 얘네들이 다 싱글 경기를 유럽 투어 때 한 번씩 했잖아. 그래서 이게 콜업이 맞지 않을까. 그게 그들의 유럽 투어에서 싱글 경기들이 그들의 콜업 예고편이었고 오늘 이렇게 태그팀 경기를 아예 가지는 것 자체가 그냥 콜업이 아닌가. 근데 NXT에 나올 수는 있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작별 인사 내지는 한 번의 경기 패배를 더 추가한 뒤에 스맥다운으로 그냥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콜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티파니 스트래튼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요. 6만 명 앞에서 티피 타임을 만들었지. 좋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티파니의 시간을 만들긴 했죠. 네. 좋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좀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GOAT 샬롯도 꺾었어. 나도 나를 의심했고 부담을 느꼈지만 레메에서 이기고 방어했지. 나를 제2의 샬롯이라고 부른다고? 나는 유일한 티파니야. 라고 본인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제이드 카길이 등장. 너랑 샬럿 경기 인상 깊었어. 인상 깊긴 했죠. 네.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 인상 깊긴 했죠. 이제 나는 나오미랑 끝났고 시간이 많다. WWE에 온 이유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다. 샬럿을 이겨서 최고 나를 꺾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넌 타이틀 경기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나는 솔직히 뭐 이 파이트풀에서는 지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 이 알라바마 슬램을 카트윌로 상대방 가랑 이상에 본인의 머리를 끼워서 들어올리는 티파니의 시그네처 기술인데 이걸 제이드 카길이 데드리프트로 뽑아 올리면서 시다우 파워밤을 꽂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사실상 이 경기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것 같아, 파이트풀에서는. 근데 나는 초반 합부터 되게 삐걱하고 엉성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카기는 GIF형 레슬러임. 그니까 이게 저번 레슬매니아 때도 그 일렉트릭 체어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반바퀴 회전 후에 파워밤 찍어 누르는 게 GIF형 레슬러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것 같고, 경기 자체가 막 싱글 경기로서 몰입감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스파인 바스터를 주고받는 장면도 뭐 좋았지만, 프리티스트 문서트 에버로 턴버클을 1단, 2단, 3단을 밟는 과정에서 한번 삐끗해서 재시도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여러모로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경기가 뭐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둘 다 이제 누워있는 장면, 보통 링에서 숨을 돌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티파니가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나오미가 들어오면서 제이드 카기를 구타를 해. 그래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한 번 더 한다, 시전. 그리고 이제 티파니가 이 얘네 둘이 빠지니까 링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젠 또 나이아가 나오면서, 나이아가 레그 드랍, 그리고 이제 가문의 기술이죠, 어나일레이터, 반자이 드랍까지 꽂아내면서 이 나이아가 티파니를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아직도 카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래쉬의 구도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아요. 나이아는 복귀 후로 램에 2연속으로 놓치네. 그니까 나이아가 폼이 좋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밀려난 거죠, 샬럿한테 이제 로얄 럼블 스팟을 뺏기고 레슬매니아 스팟을 뺏기고, 그로 인해서 이 레슬매니아 주간에 열리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 네, 로스팅 쇼에서도, 그래서 나이아가 샬럿을 저격하는 멘트를 했고, 그럴 정도로 지금 감정이 뭐 샬럿하고 나이아는 옛날에 엄청 친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샬럿하고 티파니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성부가 좀 개판이 나고 있어요, 스맥다운. 뭔가 좀 드래프트를 꼭 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닐까. 여성부는 쉐이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걸 찍었다는 거, 이 인증샷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콜업이 아닐까, 프렉시움. 네. 마음 한 구석이 좀 허전해집니다. 슬퍼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US 챔피언이 된 제이콥 파투가 등장을 하고요. 예, 솔로 시코아가 마이크를 잡아서 솔로 시코아가 제이콥이 미래다라고 말하면서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계속 옆에서 생색내. 나만이 그의 곁에 있었다, 내가 기회를 만들었다, 나 아니었으면 얘는 챔피언 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색내니까 제이콥이 마이크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콥이 자신감 있게 내가 이긴다고 했지, 챔피언 된다 했지, 새로운 미국 챔을 봐라, 이러고 있는데 LA 나이트 등장하고 BFT를 먹인다고 얘기했고 먹였지, 너랑 나랑 명경기 했지, 그니까 재경기 좀 해주라, 이러는데 이제 드루 맥킨타이어도 나오게 되면서 드루 맥킨타이어도 어필합니다. 나는 레슬매니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경기로 데미안을 이겼지. 프리스트야 고맙다. 너의 가족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존 시나한테 도전하려고 했는데 랜디가 새치기 했다. 시나는 머저리다. 시나가 아닌 가장 최고의 챔피언과 싸우고 싶다. 그러니까 시나가 눈에 성에 안 찬다. 도전하려고 했는데 랜디가 새치기 했다. 그러면 벨트는 이게 2선이 맞아. 근데 최고의 챔피언은 제이콥이 맞아. 이게 드루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드루한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트가 드루가 입 터는 동안 계속 옆에서 턴버클에 누워가지고 계속 비아냥거려. 그래서 이제 계속 비아냥거리니까 맥킨타이어도 화가 나고, 그래서 둘 간의 경기가 이제 좀 부킹이 됩니다. 닉 알디스가 이거는 US 챔피언십으로 부킹할 테니까 드루랑 LA 나이트랑 컨텐더십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WWE 챔피언 쪽은 알바가 잡을 때마다 US 챔피언이 1.5선 챔피언이 됨.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들 간의 경기가 이제 이날 쇼 후반부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US 챔피언십 첼시 그린과 젤리나 베가 간의 경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첼시 그린이 언프리티 헐을
성급하게 쓰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하자마자도 시도했었고 경기 중간에도 시도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슈퍼 저먼 스플렉스라던가 그런 큰 기술들을 첼시 그린이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젤리나 베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시크릿 허비스가 밖에서 공격을 해주고 그게 심판한테 걸리면서 시크릿 허비스가 쫓겨나고 첼시 그린이 시크릿 허비스 쫓겨나는 걸 보면서 눈깔이 돌아가고 뒤를 돌다가 공격을 피한 젤리나 베가에게 코드레드 선셋 플립밤이죠. 선셋 플립밤인데 옛날부터 젤리나 베가는 이거를 코드레드라고 불렀어요. 인디에서 보통 이걸 코드레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US 챔피언이 아무도 예상 못했고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바뀝니다. 그래서 커리어 최초로 싱글 챔피언이 된 거예요. 젤리나 베가가. 얘는 태그팀 챔피언을 해봤는데 이 17년 WWE NXT 안드라데 매니저로 활동했을 때부터 한 번도 챔피언이 되지 못했던 젤리나 베가가 챔피언이 되는 거야. 첫 싱글 챔피언이 된 거야. 이 09년부터 인디 레슬링을 했고 11년도에 TNA에서 로지타라고 지금 이제 NXT에서 여성부 코치하고 있는 여성 선수랑 같이 TNA에서 태그팀으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활동했는데 이제서야 WWE에서 첫 싱글 챔피언이 됐습니다. 근데 임팩트가 너무 없었어. 아무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고 경기도 그냥 저냥 초반부에 힘들었고 슬리퍼를 너무 많이 거니까 지루했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챔피언의 벨트를 가지잖아. 그럼 그 벨트의 가치를 챔피언이 만들어내잖아. 첼시 그린은 이 US 챔피언 벨트를 가치 있게 만들었었어. 근데 그녀의 벨트가 가치가 있었음에도 그녀에게 지당한 순간은 주어지지 않았어. US 챔피언십이. 그런데 젤리나 베가는 줄을 너무 오래 섰어. 그리고 이제 레슬매니아 끝났고 서프라이즈가 필요한 애프터 매니아 위크였어. 그래서 젤리나 베가에게 줬어. 근데 젤리나 베가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벨트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게 너무 보여. 그러면 이 벨트는 언젠가 다시 벨트의 가치를 빛나게 했었던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맥다운에서 2선챔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데 이럴 거면 미친을 젤리나에게 붙여야죠. 그러니까 미친도 줄 서고 있잖아. 미친이 줄 서고 있어서 다시 젤리나에게 엉길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미친이 뺏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가 봤을 때는 젤리나가 한번 버틴 다음에 다시 첼시에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벨트를 감고 있는 첼시의 벨트를 미친이 뺏는 게 맞지. 안 그러면 이 US 벨트는 진짜 공기가 되어버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세그가 또 미즈가 등장하는데요. 미즈가 자기 자랑합니다. 나 레슬매니아 27 메인 이벤트 존 시나를 꺾은 남자. 근데 레메를 놓쳤어. 대체 어떻게 해야 레메를 내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케빈 오웨스가 다쳐도 내 자리가 없었고 레이가 다쳐도 내 자리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레슬매니아를 나올까? 난 너무 질린다 라고 말하는데 알리스터 블랙이 음악을 안 바꾸고 나옵니다. 네. 코드 오렌지가 옛날에 스탠드 앤 딜리버에서 공연했던 그 노래 그대로 나왔어요. 그 노래 그대로 알리스터 블랙이 나왔어요. 옛날 우리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 누운 채로 기상하는 것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예. 똑같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틀렸다. 트리플 H가 말한 거죠.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NXT에서 만들어 놓은 얘인데 그걸 이제 빈스한테 올려놓으니까 빈스가 바꿨어. 빈스가 바꿔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애로 바꿨어. 근데 그것도 각본진이 얘를 밀어주려고 쓴 스토리고 얘를 위한 장기 계획이 있었어. 근데 그걸 또 이제 그 프로모를 한 다음 주에 빈스가 쫓아냈어. 트리플 H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너무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자신이 만들었을 때 최상의 버전 알리스터 블랙 그대로 돌아와서 미즈의 머리에 블랙메스로 목을 댕강한 다음에 4년 만에 WWE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미즈와의 경기가 예고가 됐어요. 네.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아쉽습니다. 미즈를 통해서 쇼케이스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막 이렇게 엄청난 경기가 나올 상대는 또 아니어서 오늘 프렉시온만 해도 수문장들이랑 경기했잖아. 앙헬이랑 베르토랑
좋은 경기 했잖아. 근데 굳이 얘는 왜 미즈냐 이거야.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네. 또 비앙카 인터뷰가 있었는데 비앙카가 이제 리아 리플리를 조준하면서 재활에 힘쓸 것 이번에 5선 경기를 받은 레슬매니아 나이트의 오프닝 경기 트리플 스랙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중에 이제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비앙카 벨레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좀 재활에 힘쓸 것. 멜로랑 길게 붙을 수도 이거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리스터 블랙이 다음 주에 미즈를 초살시키고 그 이제 미즈가 또 쇼 중간에 앙드레 자이언트 배틀로얄을 우승한 카멜로 헤이즈에게 앙드레 얼굴 모양을 한 금목걸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카멜로로서 미즈가 너무 좋고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미즈의 목을 다음 주에 댕공할 거고 알리스터 블랙이 그러면 카멜로는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카멜로와 알리스터 블랙의 앞으로의 싱글 대립이 있을 것이다. 카멜로와 알리스터 블랙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 미즈를 이긴 다음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 또 삼치존에서 사진을 찍은 젤리나 베가 기분이 좋겠죠. 예,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매치 US 챔피언 컨텐더십이 있었는데 LA 나이트와 드루 맥킨타이어 간의 싱글 매치 이 경기를 이기는 사람이 이제 제이콥 파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로얄 럼블 악영과의 경기가 되겠고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은 이제 어펜오버로 LA 나이트가 턴버클 쪽의 위기를 빠져나가서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그걸 달려나가던 드루 맥킨타이어가 펠레킥으로 격추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고 이래저래 뭐 우당탕탕 하다가 이제 난입이 일어납니다. 난입이 일어나면서 주도권을 잡은 나이트에게 솔로시 코어가 난입을 했고 그래서 나이트가 엎어졌고 이걸 주워 먹으려고 클레이모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또 데미안 프리스트가 끌어내리면서 아나운서 테이블 위로 사우스 오브 헤븐을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 맥킨타이어가 물리적인 방해를 받음으로써 DQ로 승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는 억울하지. 나이트는 억울해서 데미안 프리스트에게 따집니다. 데미안 프리스트에게 따지고 둘 모두 수어사이 다이브를 제이콥 파투에게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도가 백래쉬에서 LA 나이트, 파투, 드루 맥킨타이어, 데미안 프리스트, 페이탈 4웨이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루 맥킨타이어, 데미안 따로 라스트맨 스탠딩 할 수도 있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나는 이번 레슬매니아 빌드업 때도 그렇고 이 쇼의 그림을 명확하게 던져줘. 그러면 그게 그 그림 그대로 가. 로얄 럼블에서 왜 트리플 스렛을 해요? 타이틀도 안 걸렸는데 했잖아. 월드 헤비웨이트 헤이먼십 했잖아. 그래서 이 우당탕탕 이 4명의 그림이 예고편이라 생각해 나는. 왜냐면 레슬매니아 때는 이틀 동안 했던 대진들을 백래시에서 하루 만에 하는 대진으로 묶어놔야 돼. 그러면 이제 그 2경기짜리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백래시가 나이트 파투 드루 데미 페이탈 4의 US 챔피언십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존 시나의 백스테이지 프로모가 있었는데 존 시나가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유럽 투어 때부터 기원하던 알투르스와의 얼굴을 맞대면 합니다. 그래서 알투르스가 지금 악역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악당이 된지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불러줘. 난 널 응원해. 진짜 챔피언이야. 난 존시나처럼 커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미가 쟤 나쁜 거 모르냐? 그래.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더 극적인 효과로 빌드업 되면 좋지 않을까? 경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트루스가 무너지는 장면이라던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알투스가 같이 턴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진실이 형도 턴일 하나 시나한테 등 돌리겠죠. 그러니까 그 2개의 조건이 있잖아. 실망해버리는 거야. 어린이 팬으로서. 어린이 팬 알투르스는 악당 존 시나에게 실망했다. 이 그림도 재밌을 거고 아니면 나는 어릴 적 영웅 존 시나를 따라서
같이 턴이란다. 이 그림도 재밌어.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그거야. 이 두 개의 그림이 안 나올까봐. 여기까지가 끝일까봐가 걱정이 되는 거고, 내가 기대하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그림이든 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재미를 줄 것이고, 그 장면을 좀 알투루스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또 메인 이벤트 TLC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TLC에서 태그팀 챔피언십을 하는 거죠. 스트리트 프로핏이 모터시티 머신건즈와 DIY와 방어전을 가지는 거죠. 나는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예. 이미 레슬매니아 프리쇼 때, 레슬매니아 미리 볼 때부터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이 경기를 왜 스맥다운에서 하냐 이거야.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얘기해요. 나뿐만 아니라 뉴스 언론 사이트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레슬매니아 리뷰에서도 사람들이 한 입 모아서 얘기합니다. 바이킹 레이더스하고 뉴데이 경기를 리뷰할 때 한 입 모아서 모두가 얘기해. 이 경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우리는 TLC 경기를 램에서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레슬매니아 때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뽑을 수밖에 없는 워레이더스와 뉴데이니까, 각 잡고 하면 잘하는 애들이니까 이걸로도 충분하다. 애프터 매니아가 오히려 부실하다. 애프터 매니아 때 최고의 경기를 선물하자. 약간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닐까. 비지 제임스 너 이 녀석 로드도가 로드독이 지금 스맥다운 각본진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충만한 경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레슬매니아에서는 못한 한풀이 경기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하이스팟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네. 이 의족으로 공격하는 팬의 의족을 받아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 장면도 나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데가선 토페커닐로가 이번 주에도 나왔고요. 몬테즈 포드 또 한 번 뛰어 올랐고요. 또 사다리 위에 상대에게 플랫라이너를 공중에서 가이기는 슈퍼 플랫라이너, 그리고 사다리 빅엔딩을 날리는 안젤로 도킨스, 인디 감성 크크. 원래 TLC는 그런 맛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 TLC 자체가 레슬매니아 17에서 열렸고, 그 전년도 썸머슬램에서 최초로 열렸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숀 마이클스하고 레이저 라문의 경기에서 이미 사다리 스팟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변수가 고안되고 창조되고 개발됐잖아. 그 순간부터 이미 WWE가 먼저 보여줬어요. 인디가 영향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CGW니 뭐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더 매운맛이 개발이 된 거지. 더 매운맛을 받아서 개발시켰어. 그거를 이제 인디 출신 애들이 지금 WWE 무대 오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영향을. 이미 WWE는 그 무언가야. 일본의 스트롱 스타일도 들어왔죠. 영국의 캐치 스케치캔도 하고 있죠. 루차들의 하이플라잉과 수많은 롤업, 변형된 롤업들, 그리고 변형된 서브미션 자배들을 보고 있죠. 이미 WWE는 모든 세계 프로레슬링을 보고 있는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다 여기 섞여 있는 거야.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미국 인디에서의 그 범프도 여기서 나오고 있죠. 네. 그 말도 맞아. 진짜 요즘에는 프로레슬링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하잖아. 다 맞으면서 틀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범프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데, 테이블 위로 스컬 앤 본즈를 슬링샷으로 갈기는 알렉스 셸리의 모습, 계속해서 범프 재밌지 더 재밌게 해줄게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메달린 치안파에게 안젤로 도킨스가 스피어를 갈기는데 밑에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어서 레슬매니아 17에서 에즈가 했던 그 스피어의 업그레이드 버전, 밑에 테이블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명장면을 만들면서 이 레슬매니아를 놓친 한풀이를 하게 됩니다. 진짜 끝낼 듯 안 끝났어. 그리고 심지어 이 사다리에 올라가고 있던 몬테즈 포드는 가르간으로 인해
다리가 끼고 그 다리를 당겨서 이제 겨드랑이가 끼거든요. 이게 사다리 매치의 오랜 전통이야. 이 겨드랑이가 끼고 사다리에 결박되면은 얘를 못 이겨. 이게 약간 국룰인데 몬테즈 포드는 자신이 가운데에 껴있는 동안 올라간 양쪽의 두 명을 모두 다 끌어내리고 사다리를 올라가서 벨트를 따내는데 성공하면서 41일 동안 보유하고 있는 태그팀 타이틀을 방어를 해냅니다. 그래서 좀 신선한 스팟이 많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까 뭐 누가 얘기했듯이 사다리 위에서 빅엔딩을 넣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빅이를 샤라웃 했다 뭐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다리 위에서 뭐 스피어를 꽂는 에지의 스팟을 또 재현하는 것도 뭐 에지를 뭐 그 TLC 매치의 선배들을 기리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우리가 TLC에서 볼 수 있는 장면, 보고 싶은 장면을 싹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메인 이벤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래시가 빌드업이 착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그팀 챔피언십은 뭐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매치업 자체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백래시가.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백래시가 뭐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네. 빌드업은 착실하게 되고 있는데 일단 랜디 오튼과 존 시나의 경기도 확정이죠. 오늘 확정이 됐어요. 예. 오늘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들 간의 오랜 역사가 이 경기 안에 담길 게 또 뻔하죠. 이 시네마틱 에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레슬매니아처럼 뒤통수를 맞고 싶지 않으면은 위클리를 열심히 봐야 돼. 위클리를 안 봐? 그럼 이 유튜브라도 봐. 이 해설자 나치의 유튜브라도 봐. 얘네들이 마이크워크 하는 게 경기에 담겨요. 너는 레슬링을 못해. 레슬링 안 할 거야. 벨트로 뻑. 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질 거야. 코디 로즈 벨트 쥐고 안절부절. 이게 랜디 오튼과 존 시나가 오늘 했던 말들, 다음 주에 할 말들, 다다음 주에 할 말들 중에 경기에 담길 말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레슬매니아를 위클리 쇼를 안 보고 보잖아? 그러면은 아니 왜 벨트샷으로 끝나? 저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 시네마 에라, 넷플릭스 에라를 맞아서 WWE는 경기의 복선을 깝니다. 위클리 쇼에서. 네. 제이우소 맨날 슬리퍼로 괴롭힘 당하고, 지미우소도 슬리퍼로 기절하고 피칠갑하고, 그래서 제이우소가 슬리퍼로 이긴다던가. 매번 위클리 쇼에서 소외당하던 이오 스카이가 TLC 매치로, 트리플 스랩 매치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줄 알았는데 고래등이 터지고 새우 스카이가 우승한다던가. 이 위클리 쇼에서의 빌드업이 레슬매니아나 이런 PLE에서 이어져요. 그래서 아니 PLE 하는데 연차는 내야겠다 이러고 연차 보는데 이 경기는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위클리 쇼를 좀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근데 그 빌드업이 재미가 없는 시대가 재미가 없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면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여성들 경기도 좀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PLE 경기는 진짜 S급 선수들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위클리 경기에는 S급이 아닌 애들이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이래저래 경기가 위클리 쇼가 재미가 없는 거야. S급 애들은 입만 털어. A급, B급 애들이 경기해. 그러다가 여자 경기 두 개, 세 개 하는 날은 그냥 거의 막 눈 뜨고 막 못 보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튜브로 보세요. 해설자 나츠 채널을 통해 편하게 볼 경기와 안 볼 경기를 골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 솔직히. PLE 몰 애들이 경기를 안 뛴, 그러니까 PLE 뛸 애들은 경기를 안 뛴. 그니까 이게 문제예요. 한 지붕에서 장사 둘이서 하는 느낌. 이게 문제예요. 다 맞는 말이라 슬프다. 이게 문제예요. 제발 돌아와. 아스카, 카일이 다 돌아와서 쇼를 좀 풍족하게 메워줬으면 좋겠어요. 이선 챔피언도 빛날 수 있어. 위클리 쇼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젤리나 베가에게 줄 오래 썼으니까 줬잖아. 오랫동안 빌드업 했고 얘는 솔로로 클 거라서 LW에서 빠져나온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줬어. 그래 좋아.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고. 그리고 티파니랑 제이드 카겔도 넌 타이틀 매치 했잖아. 근데 실수가 있었고 난입이 있었고 이래서 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하고 NXT, 스맥다운 3개의 쇼, 위클리 쇼 모두 다 힘을 빡 준 상태로 했어요. 그럼에도 스맥다운은 3시간이라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스맥다운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장담해. 그래서 로우하고 NXT 다 힘준 주가 지났어요. 얘네도 위험해. 근데 스맥다운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로우하고 스맥다운, NXT 다 한번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는 좀 그래도 응원해 봅니다. 그렇잖아. 난 내 시간과 돈을 써. 제발 재밌길 바래.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로우 요약으로 또 들어오도록 할게요.